이번 부동산 대책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아니죠. 고민하지 마세요. 어떠한 시장에서든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이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과 함께 10월 15일 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제가 살펴봤더니 20페이지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도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죠. 정말 이 새 정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연쌤도 너무 바쁩니다.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이세연쌤이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투자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불안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 16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시장에서든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한다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가 이 안개가 싹 거치는 이런 명확함을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보도자료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20페이지나 되는 이런 많은 내용들을 너무나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확대해서 좀 발췌를 했습니다. 왜 이번 10월 15일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냐면 6.27 대책 발표 이후에 상승폭은 축소가 되었는데요. 8월 말부터 상승폭이 조금씩 또 올라가는 것들을 이 정부에서 느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한강 인접 자치구에서 상승세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보고 점점 그것들이 서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 대책도 발표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 공급이 되기까지는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5년 동안 너무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강 인접 지역 시장 불안이 서울 전 지역과 또 풍선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나비 효과죠. 경기 일부 지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규제 지역 지정, 세제, 그리고 대출 이 세 가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서울의 전 지역하고요. 경기도권 12곳 일부 지역을 지정을 했거든요.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지 뒤에서 또 정확하게 제가 지역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경기도권이지만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비규제 지역도 있겠죠. 그 부분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지역 알려드릴게요. 기존에는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이 4개의 구만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했었다라면 이번 10월 15일에는요. 이 서울 전 지역 그냥 깔끔하게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없습니다. 서울 전 지역 깔끔하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주변에 있는 경기도권, 풍선 효과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지역들 함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남, 성남은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용인은 수지구, 수원은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의왕, 과천, 안양 같은 경우에는 동안구, 그리고 광명까지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색깔 칠해져 있지 않은 남양주, 구리, 광주, 용인시 중에서 기흥구, 수원시 중에서는 권성구, 군포, 안양시 중에서는 만안구, 안산시, 그리고 시흥, 부천, 인천도 이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파주,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이런 데도 경기 북부 지역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도 규제를 좀 많이 했었죠. 이제 서울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는요. 경기는 12곳 일부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투기 과열 지구이기도 합니다. 같이 이번에 그냥 묶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없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었다면 이번에는요. 그냥 깔끔하게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 이 세 개를 그냥 한 번에 동일하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 대출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부분입니다. LTV,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나오죠. 하지만 1주택
1주택인 경우에는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6개월 이내로 전입하는 조건으로 해서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가열지구 이번에 지정된 모든 지역 안에서는요 40%, LTV 40% 나옵니다. 원래는 50%였는데요 10%를 또 낮췄습니다. 유주택자, 다주택자 대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6억으로 제한을 하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6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조정 대상 지역 안으로 들어오거나 투기가열지구 안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에는요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고요. 전입 의무 6개월 이내로 전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는요 1주택자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입니다.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할 때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서 전세 잔금으로 이 소유권 이전을 하는 동시에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세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그냥 나라에서 정해놓은 주담대, 은행에서 해주는 이 주담대만으로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른 편법 이용하지 마 라고 그냥 딱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강화가 됩니다. 80%가 나오는 게 아니라 1주택자에 한해서 대출 한도를 2억으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80%까지 해주는 거죠. 원래는 이제 90%까지도 나왔지만 이것도 80%,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가능합니다. 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요 2억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신용대출에 관한 부분인데요. 1억 원을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보유한 이 차주에 대해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날부터예요 1년간 규제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받았던 분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겠죠. 1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신용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지금 적용이 되겠네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꼭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을 하는데 대출금을 쓰는 이런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천 차단입니다. 중도금 이주비 대출입니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요 해당 주택 재건축, 재개발로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 취급 시에는 추가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사업자 대출이죠. 규제지역 내에서는요 우리 어땠나요? 매매사업자 대출도 임대사업자 대출도 전면 금지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외에 모든 사업자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제한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냥 요거 깔끔하게 여러분들 접으세요. 이미 발표가 됐는데 자꾸 어떡하죠? 사업자 대출이 안 나오면 안 되죠? 뭐 어떡하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미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세제 부분이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입니다. 전에는요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그런 다른 구들은 비규제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규제지역 내에 내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다른 비규제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더 살 때 그냥 취득세 중과되지 않고 1.1%였어요. 왜냐하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서울 전 지역이 다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강남 3구, 용산구 여기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요 만약에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이제는 규제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취득세가 중과되어서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는 비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에는요 그냥 기존대로 1.1%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때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되지 않고 기존대로 1%고요.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 일대인데 이제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 지정된 곳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대출 부분이 또 걸리는 거죠. 대출을 받았을 때 6개월 내로 전입을 해야 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서울의 비규제 지역이었던 곳은요 그냥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2년 보유뿐만이 아니고 2년 실거주도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놓치시지 마세요. 그 다음 전매 제한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수도권은요 기존에 1년으로 전매 제한을 조금 줄여줬지만 이제 3년 수도권은 3년 동안 못 파는 거 지방은 1년 동안 못 팔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1년으로 전매 제한 있네요.
이번 대책에 청약 부분도 좀 다뤘는데요. 청약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또 투자자로서 청약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도자료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부분에서도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는 1주택으로 제한을 합니다. 뭐 1+1 없습니다. 그냥 1주택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물건 양도 안 되니까 이 부분 조심하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어디일까요? 동일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세 개를 그냥 한 번에 묶었다고 했죠. 볼게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다 묶었습니다.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의 가장 단점은요,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6개월 내로 전입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매매가 아닌 우리가 경매로 이 토지 허가 거래 구역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는요, 실거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좀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25개 구죠. 25개 전 지역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우리 앞에 지도에서도 살펴봤듯이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중에서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중에서는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는 동안구, 용인시는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이렇게 12개 경기도 지역도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허가 대상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허가구역 소재, 허가구역 어디죠? 방금 우리가 서울 25개 전 지역이고요. 경기도권은 추가 지정된 신규 지정된 12개 지역이죠. 이 소재,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에 아파트가 한 개 동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연립 다세대 주택은 포함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파트 등에 대해서잖아요. 아파트 등에 대해서. 그럼 빌라는 사실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중에서도요, 층수가 낮은 동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아파트들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가 어떤 동은 아파트인데 어떤 동은 연립 다세대로 허가를 받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연립 다세대가 기존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파트만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세 상승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아파트로 똑같이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좀 혼란스러우시면 그때마다 지자체에다가 주소를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이 번지, 이 해당 동과 호수가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지정된 곳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 이해 안 가시면 다시 영상 반복해서 보세요. 기존에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있죠. 기존에 거기는 토지 허가 거래 구역 이잖아요, 원래가.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거라 하더라도요, 포함하지 못하는 거죠. 기존에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지정된 토지 허가 거래 구역 지정 기간이요,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지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더 연장이 될지 해제가 될지는 그때 돼봐야 알겠죠.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요,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고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강력하게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비주택 담보 대출도요, 규제를 요번에 합니다. 강화했어요. LTV 원래는 70%에서 40%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셔야 하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추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아까 앞에서 본 지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쵸?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하고 똑같은 지역으로 모두 그냥 세 개를 다 묶어버렸어요.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빌라는 제외입니다. 아파트가 한 동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 또 포함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잘 알고 계시고, 앞서서 제가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 아파트만 해당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출에 있어서 최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이 지금 모든 내용이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토지 허가 거래구역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요. 대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권까지 비규제 지역이기는 하지만 경기도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는데 인천도 포함이죠. 요거는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추가로 이렇게 이번에 신규로 발표된 이 지역들에는 추가의 또 대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15억 이하의 주택은 기존대로 대출 한도를 6억까지 하고요. 15억에서 25억 이하인 주택은 4억, 2억을 또 내려서 4억만 해준다고 하고요. 25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요 2억만 해준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설마 25억 이상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 뭐 2억 대출을 받을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을 했죠. 기존에 1.5%였던 것을 3%까지 상향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출 받는 금액이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 또한 규제 지역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스트레스 금리 이 부분은 규제 지역도 해당이 되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해당이 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 잘 알고 계셔야 해요. 대출 중에서도 이번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전세자금 대출도 DSR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1주택자가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 전세 대출 이자 상한분 있죠. 이것도 DSR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 있잖아요. 이 주택 1주택의 지역이 어디인지 무관하게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투자의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이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맞춰놓고 본인은 본인의 생활권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거주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거기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은행권의 신용 리스크 평가 시 적용하는 주담대 유형 가중치를 하한한다고 합니다. 내년 4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신용도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국토부 외에도 금융위원회도 이 회의에 참여를 같이 해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로 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거 전수조사하겠다. 대출 규제 우회 사례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 뭔지, 투기과열지구가 뭔지, 토지 허가거래구역은 뭔지 이 세 개가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거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 허가거래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거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우리가 살 때는요.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고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요. 2년 이상 실거주, 실제로 2년 동안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신축 아파트를 내가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3년 동안 팔지 못합니다. 전매 제한이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은 그럼 뭐냐? 주택담보대출 LTV, DTI를 각 50%로 적용을 하는데요. 이제는 40%로 하향 조정을 하였죠. 그리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그리고 청약에서도 1순위 제한을 두고 있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죠. 뭐 양도세나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그런 주택들은 어떤 적용을 받냐고 하면은요. 주택담보대출 DTI 각 40% 적용이 되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있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입니다. 그죠? 어떤 단계가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또 대출, 청약, 세제 강화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뭔가 대출이나 세금에 관련해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청약에 관련해서도 이 지역 내에서 조금 규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거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금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그죠? 중요한 거는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12곳. 이곳이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여기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빌라는 제외가 되지만 한 개 동 이상의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는 빌라는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당이 된다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되니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투기과열지구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 대출 부분에서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부분에서 또 걸리고요. 이런 빌라도 규제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했을 때 우리 매매사업자로 매도 신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단기 매도, 낙팔을 했을 때 비교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교과세 대상이니까 당연히 매매사업자 사업소득세율보다는 양도세율이 더 높겠죠. 70%에서 지방세까지 77%. 그럼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외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제외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무주택자도 6개월 내로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을 해버리면 매매사업자로 단기 매도했을 때 매매사업자 세율 적용 못 받으니까 전입하기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죠. 대출을 받지 않는 선에서 대출 받으면 또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되고 전입이 되면 또 매매사업자로 우리가 소득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대출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비교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매매사업자로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근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내로 만약에 매도를 못하게 된다면 이게 또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낙팔의 경우입니다. 단기 매도의 경우. 근데 나는 보유할 거야, 실입주할 거야 하시는 분은 대출 받고 정상적으로 하시면 그 또한 또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내 집 마련도 하면서 2년 있다가 기존 세율 적용 받으면서 또 갈아타기 해서 또 자산을 늘리실 수 있죠. 이렇게 주택 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번 부동산 대책 그리고 대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 그리고 대출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정해진 건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를 되새김질하고 곱씹어 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런 규제 전혀 적용받지 않는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이하 소액 아파트 하시면 되겠죠. 대출 받으면서 대출 레버리지 이용해서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낙팔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 실전방 회원님들도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세연쌤의 따라만 하세요를 하면서 매도까지 아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할 때는요 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 있지만은요 이 위기를 꼭 기회로 만드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매 공부를 내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규제를 하고 해서 내가 할 수가 없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 소액이잖아요. 이 규제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서울과 수도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련 떨쳐버리시고 지금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멋진 부자의 길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이세연쌤과 함께 10월 15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지만 영상 반복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제가 마지막에 또 정리해드렸잖아요. 그 부분 메모해 두셨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보시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보시면서 멘탈 잘 잡고 이세연쌤과 함께 낙팔 하면서 멋진 부자의 길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